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테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지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3% 하락, 나스닥 지수가 크게 빠졌네요. 마이너스 2.4%까지 하락폭을 크게 넓혔는데, 어제 이제 나스닥 그 장 초반 개장하고 나서 저도 이제 흐름을 좀 봤는데, 마이너스 1.5%가량까지 이제 원래 조정을 받은 걸 봤는데, 그 이후로 1%나 추가적으로 더 밀렸네요. 알파벳 클라우드 실적이 예상치 미달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간 외부터 이제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대로 9%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실적이 20% 이상씩 계속 성장했었던 그런 분야였는데 20% 초반대 성장이 나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9% 급락을 했는데 저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률이 28% 성장해서 21%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가가 9% 급락한다? 그것도 알파벳 같은 경우는 2020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의 급락입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전체적인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알파벳도 잘 나왔어요. 근데 클라우드 실적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크게 이제 밀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아마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를 한번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일부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 한번 다지는 구간에서는 알파벳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96% 정도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리틀 워렌 버핏이라고 불렸던 분이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높고 지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언급 때문에 국채금리가 5%에서 4.8%까지 좀 빠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96%까지 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시장 분위기를 또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좀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원래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향방이 갈렸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것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이제 반도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자고 생각하고 있는 주의인데 어쨌든 이렇게 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영향은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이닉스 실적 발표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제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유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국민연금도 영풍제지에 물렸다. 내 노후 자금이 작전주에 당했다니. 뭐, 내 지금 국민연금이 영풍제지를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을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작전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작전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우리는 매수를 절대 안 해야 됩니다. 전 이런 거 한 주도 안 사요. 지금까지 이런 작전주에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영풍제지가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풍제지, 대양제지 뭐 거래 재개되자마자 거래량 없이 하한가 갈 것은 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반대매매 자금 파이 자체가 이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안 그래도 2차전지 종목들이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매매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뭐 선대인TV 뭐 박순혁 이사가 아무리 뭐 대출을 끼지 않고서 매매해라 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이 뭐 어디 가나요? 당연히 대출을 상당히 많이 낀 상황에서
그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만 보고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하여튼 2차 전지발 반대 매매가 속출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HBM에 대한 성과가 이번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치 이제 반영은 이제 4분기부터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3분기에도 일부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영업 손실이 전분기 대비 과연 감소할까 안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3분기 매출액과 영업 손실 컨센서스 증권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면 8조 700억 매출,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1조 6천억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6조라고 우리가 감안해보고 1.6조보다 오늘 상회를 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급락 그 요인을 조금 만회하는 이런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급락 실적 발표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급락을 했지만 저는 그대로 반도체에 대한 비중 있는 투자를 계속할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심텍, ISC, 이스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PSK홀딩스 등등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장주 혹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실 것을 지금은 강조드립니다. 사실 이제 DDR5 기판 쪽이라 하더라도 심텍과 지금 대덕전자가 상당히 지금 다른 주가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추세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350조 원 로봇 시장에 몸푸는 삼성전자 연내 출시 임박. 자, 연내 출시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을 좀 했었는데 연내 아마 좀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 답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로봇이 지금까지 워낙에 또 많이 급락을 했었죠. 자, 그 이후에 또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이제 최대 이제 걸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 로봇이 이제 출시가 나오면 따라서 로봇주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과 엮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두 종목이 이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신제품을 출시할 거야 라는 부분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SPG, SB비테크 등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전체 테마로 연관될 수 있는지 이거 연내 출시입니다. 자, 지금 준비하는 테마 아니고 연말까지 서서히 준비해 볼 수 있는 테마예요. 근데 전 분명히 한 번은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1, 2개월 정도 넉넉하게 보시고서 좀 투자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을 이런 것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진짜 증시가 조금 반등해볼만 하면 다시 급락하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750포인트에서 다시 또 올라간다 싶으면 또 그때부터 또 급락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750에서 지금 78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이제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종가 기준 750포인트 이탈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배당주 포지션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배당주를 언제 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공격적인 포지션을 제가 또 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장이지만 이 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추후에 기존의 보유 종목 중 일부 손절 쳐서라도 다시 손실 만회 종목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아닌데 지금부터 매매를 너무나 많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 좋은 성과를 내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잦은 손절만 계속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잘 버티셔서 대세 상승장, 반등장 분명히 옵니다.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그 시기에 모두 살아남아서 정말 좋은 수익 같이 좀 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댓글로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각오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성공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장 고생 많으시고요. 분명히 좋은 장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